최근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아주 인기 좋은 차들이 신모델로 속속 등장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토요타 캠리의 신모델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SUV죠.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시승합니다. 자, 익스플로러 지난번 신차 발표 영상에 보내주신 많은 댓글들 저희가 모두 읽었고요. 보내주신 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희 시청자 중에 97%가 구독을 안 누르셨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깔끔하고 정리된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승을 했습니다.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다녀오는 구간이었는데요. 이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의 6세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6세대는 2019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출시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여기에 PHEV 모델도 추가했었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에서는 엔진 라인업을 줄였어요. 2.3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모든 모델을 통일했고요. ST 라인과 플래티넘 트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ST 라인입니다. 구분법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검게 칠해져 있고 루프바가 검은색이면 ST 라인이에요. 물론 옆에 배지도 붙어있긴 합니다. ST 라인은 6,290만 원이고요. 플래티넘은 6,900만 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드 코리아는 ST 라인에 올인한 것 같아요. 더 저렴한 트림이 더 좋아 보이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시승을 출발합니다. 2.3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2.2톤이나 되는 차를 가볍고 부드럽게 밀고 나갑니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고 부드럽게 치고 나갑니다. 엔진과 변속기, 차체는 부분 변경 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길이는 5050mm로 기존하고 똑같고요. 폭과 휠 베이스도 각각 2005, 3025mm로 동일합니다. 높이는 5mm 높아졌는데 아마도 타이어 사이즈 변화 때문인 것 같고요. 엔진도 동일한데 5500rpm에서 304마력을 내는 4기통의 2.3L를 넣었습니다. 근데 토크는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3500rpm에서 42.9가 나왔는데 지금은 2500rpm에서 4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엔진 회전 영역에서, 즉 시내 주행 같은 여건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아마도 기존의 2.3 대비 좀 더 쭉쭉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인데 역시 이것도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성인 남성 셋이 타고 출발합니다. 3열까지 시트가 있는데 3열은 접고 달렸어요. 처음 도로에 나섰는데 아마 이거 이 차만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납니다. 혹시 우리가 넣은 짐에서 소리가 나나 확인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차체 어딘가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서로 닿는 소리가 납니다.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뭐 AS 센터에서 쉽게 개선할 걸로 봅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갑니다. 이 정도 출력이면 성인 3명 타고 가는 건 뭐 너끈하죠. 아무런 문제 없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약간의 터보렉이 느껴집니다. 보통의 터보 엔진 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살짝 반박자 쉬고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21인치 휠을 사용하는데 그래서인지 기존보다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마도 기존 모델은 20인치를 주력으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1인치 올린 것이 주행에서 다른 느낌을 주네요. 저속 시내 주행에서 약간의 잔진동이 올라오는데 속도를 조금 올려서 60에서 80km 사이까지 올라가면은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21인치를 꼈기 때문인지 몰라도 2.2톤의 이 덩치 큰 차를 좀 더 날렵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휠 사이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니까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좀 더 멋있고 비싸지만 젊은 감성을 추구하면서 21인치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댓글로 SUV 좌석 설명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촬영해봤는데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3열 시트가 모두 들어가는데요. ST 라인은 6인승 시트, 그러니까 2열에 2개의 의자가 각각 나눠진 형태를 가졌고요. 플래티넘은 7인승 시트, 2열이 승용차처럼 3명이 쭈루룩 앉는 벤치 시트를 가졌습니다. 글로벌에서는 각 라인의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는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ST 라인에는 6인승 캡틴 시트만 들어가요. 제가 키가 182 정도인데
두꺼운 옷을 입어서 꽉 차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넉넉합니다. 2열은 앞뒤로 움직여서 3열의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 키울 때 이게 괜찮은 게 각각 자기 자리 정해서 타기도 좋고요. 3열로 아이들이 쑥쑥 걸어 들어가는데 2열 시트 중앙이 비어 있으니까 매번 시트를 접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반대로 벤치 시트가 좋을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기저귀를 갈 정도로 어리다 이럴 경우에는 벤치가 좋아요. 3열은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솔직히 머리가 닿아요. 그래도 2열을 조금 당기면은 타고 갈 만한 크기가 나오긴 합니다. EV9이나 카니발 같은 3열이 있는 큰 차들하고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차는 4륜구동이라 그런지 3열 의자가 다른 차들에 비해 높게 세팅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거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스크린이 더 크고 넓어졌다는 겁니다. 중앙에는 KT와 협업한 국산 내비가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있어요. 13.2인치인데 보통 다른 차들이 12.3인치를 쓰니까 한 1인치 더 큰 거죠. 근데 뭐가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해요.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크게 세팅할 부분은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배치해놨고 공조 시스템을 하단에 고정으로 배치해서 편리합니다. 이거는 카플레이를 작동해도 하단에 고정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애플의 카플레이도 잘 작동되고요. 운전대 앞에 12.3인치 디스플레이하고도 내비게이션이 연동됩니다. 이건 장점인 거죠.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운전대 앞에 디스플레이와 연동이 중요한데 이게 잘 작동돼요. 좋습니다. 운전대 앞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모드로 설정이 가능한데 지도를 선택하면 카플레이의 내비 화면이나 기본 탑재된 내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를 들어보죠. ST라인과 플래티넘의 차이 중에 스피커 개수 차이가 있거든요. ST라인은 10개, 플래티넘은 스피커가 14개예요. 아주 섬세하고 고급의 뱅앤올룹스는 아니고요. 평범한 것들보다 좀 더 시원시원하게 소리를 뽑아주는 그런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는 물리 버튼이 몇 가지 있는데 비상등을 작지만 정 가운데 넣어주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역시 좋아요. 그 아래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넣었고요. 옆좌석 너도 폰 놔둬라 하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둘 다 충전이 되는 건 아니고 운전석 쪽만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 아래는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다이얼 방식이죠. 전에 신차 발표 때 영상에서 직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 차를 구입해서 며칠만 사용해보면 직관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희처럼 자동차를 이것저것 자주 바꾸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겠죠. 사실 기아는 저기 중앙에 누르는 버튼이 파킹 역할을 하거든요. 이 차랑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헷갈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다이얼이 있는데 이 차의 아주 결정적인 장점이 이거죠. 모드를 좀 바꿔서 스포트로 주행을 해봅니다. 배기 소리가 좀 더 굵어지면서 2.3 에코부스트 엔진에서 기대보다 훨씬 좋은 소리를 들려주네요. 에어 인테이크에서 슉슉하는 바람 소리도 나요. 근데 이것 말고도 험로 주행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준비도 잘 해놨습니다. 견인 모드는 물론이고요.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진짜 험로에 카라반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예요. 주행 보조 기능은 짧은 시간 간단히 사용만 해봤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것도 잘합니다. 운전대는 토크를 인식하는 형태라서 주행 보조를 사용하다가 가끔씩 운전대를 흔들어줘야 돼요. 운전대를 꽉 잡아라 이런 경고가 나오니까 말이죠. 이것 말고도 충돌 회피 조향이라거나 후진 제동 보조 같은 요즘 차에 들어가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차를 매우 선호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평범함이 이 차의 장점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첨단의 기능과 민감하고 복잡한 조작법 대신에 아주 무난하게 온 가족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그게 바로 포드의 지향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가격이 6,290만 원으로 나와서 비슷한 수준의 국산차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시승 정도는 해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에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도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